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결정 K의 김범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성장할 기업이 아니면 단 10분도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저희 성공결정 K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각종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설 기계인 굴착기. 땅을 파고 고르고 무거운 물건까지 척척 이동하니 굴착기 한 대면 못하는 작업이 없다는데, 하지만 굴착기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줄어들지 않는 현실 속에서 버킷 교환용 퀵커플러와 안전 인양고리 등 다양한 굴착기 안전장치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공사 현장. 배관 공사를 위해 굴착기 버킷 교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버킷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굴착기 기사가 직접 내려 수동 안전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이제 불편한 관계상 그 수동 안전 피드한 체결을 생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업 도중에 작업도구를 교체하고 이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버킷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함축되어 있는 퀵커플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굴착기로 인한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굴삭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30년 지속적으로 하다가 작업도 중에 버킷을 떨궜어요. 저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동 안전핀 체결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해서 이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지인분들께 그 버킷을 떨군 경험이 있나를 나름대로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94% 정도가 전부 다 굴삭기 버킷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버킷을 떨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와서 정부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업의 4중 안전링크 퀵커플러는 국내 최초 정부 인증 S마크를 획득한 굴삭기 안전링크로 수동핀의 체결 없이 버킷 교환이 가능하여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다. 파란 부분을 퀵커플러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이쪽은 고정 후 안전장치를 밀고 들어가서 정위치에 위치하게 되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빠르게 계급을 막음으로써 고정 후의 안전 기능을 확보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히치. 히치의 기능은 버킷 뒤쪽 핀을 유압으로 찝어주면서 퀵커플러하고 버킷을 결속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도 저희께 이제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삽입되어 있고요. 그 안전장치는 지금 보이시는 이 핀 안쪽에 안전장치가, 히치가 잠기면 안전장치가 반응을 해서 자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에 대한 좀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찾아다 보니까 이 제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달라진 점이고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들한테 듣는 잔소리가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굴착기는 건설 현장의 중량물을 이동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것이 바로 인양고리이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양에 쓰이는 인양고리인데요. 근로자가 인양을 위해서 로프를 걸어야 되는데요. 하나를 집어넣고요. 두 개를 넣고, 중량물일 경우는 로프를 이렇게 하나를 더 걸게 돼 있어요. 네.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설사 이게 들어갔더라도 네. 빼어낼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운전자들이 굴삭기가 출고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이것을 잘라버려요. 아, 제품을 받자마자 있는 걸 그렇게 자르고 시작한다. 자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빼고 사용하기 때문에 인양을 하거나 이랬을 때 로프가 이탈이 돼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그럼 우리 인형고리의 특징은 뭔가요? 꼭 밑으로만 안으로만 열려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깼어요. 옆으로 열리게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옆으로 열리네요. 네. 그러면은 안으로 했을 때보다 공간을 좀 더 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보니까요. 발을 하나, 둘, 네. 보시면은 계속. 세 개, 더 누르면 이렇게 해서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더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 소비자들에게 건설기계 안전하고 생각이 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굴착기 안전장비가 안전한 대한민국, 사고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고 있다. 인재 경쟁력이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성공열전 K가 찾아가 보았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이곳 공업고등학교는 지난 1932년에 개교하여 9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다. 최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두고 있는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9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업계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글로벌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도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교실과 실습실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생활하는 여러 공간은 더욱 쾌적해지고 첨단 교구가 보강되어 창의융합형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우리 학교의 리모델링은 3년간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공부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그리고 첨단화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수 환경을 개선한 이곳 공업고등학교는 시대적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 융합 기계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 내용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 융합 기계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로봇 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형 로봇 설계의 교육 과정으로 해서 대부분의 수업이 학생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화에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수업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3행정 공기압축기를 부품별로 모델링한 후에 부품을 하나씩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기계 설계인 또는 자동차 부품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기반 시설을 계획 시공하고 건설 분야 기술인을 양성하는 드론 측량 토목과 전자 분야 4차 산업 관련 기술인을 양성하는 스마트 전자과, 전기 산업 분야의 생산 자동화 현장 중심형 기능인을 양성하는 전기 에너지과까지 총 4개 학과에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건물 내에 전기 배선을 직접 시공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에선 기구를 설치하고 배선 및 배관 작업을 배우고 유지 보수 방법도 배웁니다. 집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스위치나 전등 등 직접 눈으로 보고 작동도 해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수업입니다. 네, 전기에너지, 전기설비, 그리고 자동화 분야의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서 학생들이
생산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 공유압 기능사, 생산 자동화 기능사 같은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본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학과에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 전작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전자부품 생산, 산업용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보처리 기능사, 그다음에 전자계산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생산 자동화 기능사와 전자 CAD 기능사,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전자기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맞춰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를 운영,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 역시 강점이다. 도제 교육의 큰 장점은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에 현장 실무를 미리 배울 수 있어서 누구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차별된 인성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직무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인성 교육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에 돈을 벌면서 병력 특례, 대학교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NCS 기반의 교육으로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본교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정평가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병력특례 1순위,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인 피택의 기회가 부여돼 학생과 기업의 참여도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해외 취업반, 해외 학교와의 재능 나눔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우리 학교 특색 사업인 글로벌 취업반은 1학년 때부터 영어 회화, C 언어, 프로그래밍, CAD 등을 배워서 해외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싱가포르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해외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공업고등학교는 보다 전문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제조 분야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데 학생의 삶에 답을 주는 고등학교는 새롭게 나아가는 4차 산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화된 시스템과 양질의 교육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산업의 미래는 밝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심할 경우 폭력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층간소음 발생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의 한 기업이 새로운 건축공법을 개발하였다고 해서 성공열전 K에서 만나보았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이 기업은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새로운 건설공법을 개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8년 10월 달부터 저 층간소음인 아파트 단열공사, 단열공사 분야에 제가 종사를 시작하고 2004년도 또 층간소음 완충제라는 법이 개정이 되고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도 어떤 제품, 내만의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업은 기존 바닥 건설 방식과 달리 발포 콘크리트의 완충제인 발포 고무 합성 수지를 첨가하는 고강도 수지 모르타르 시공 방식으로 층간소음 문제 완화책을 찾았다는데 또 비교해서 저희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존의 제품은 가벼운 쪽에서 경량 쪽에서는 좋은데 이 경량이 우리 성능을 유지를 하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 그 방식을 갖고 현재까지 우리가 시공을 해보니까 소리음이 속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하더라. 제가 보는 진단에서는 그 소리음의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게
이게 층간소음을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그 공기방울 공간 속에 EV 칩이란 걸 요거로 골재를 주입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 100% 채워놓은 골재가 더 우수하더라. 일반적으로 아파트 실내 바닥공사 시 완충제로 쓰이는 발포 스티로폼은 발포 시 가스와 산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이때 생기는 틈 사이로 중량 충격 및 진동, 확산되면서 오히려 층간소음을 키우게 된다. 이에 기업은 충격 흡수가 뛰어나고 소음 차단 능력이 매우 좋은 발포 고무 합성 수지를 콘크리트 속에 주입하는 고강도 수지 모르타르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줄였다. 이제 우리가 소음컴은 데시벨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이 우리가 기본 데시벨이 50입니다. 50인데 이렇게 하니까 42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8데시벨이 중량음에서 8데시벨 그러면 8등급이나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등급에서 8등급 떨어졌다. 상당히 좋은 거죠. 몰타르를 섞어서 타설을 하고 하룻밤 작으려면 딱 타설을 할 때는 습식인데 하룻밤 딱 작으려면 딱 굳어가지고 딱 고체가 돼가지고 딱 생산이 돼요.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 넣으니까 소음 차단하는데 효과가 배가 되더라. 네. 그리고 저희 제품. 저희 제품 수지 몰타르입니다. 기존 건축 방식에 비해 기업의 고강도 수지 모르타르 방식에서 소음 발생 수치가 확연히 떨어졌는데 실제로 공인기관에서 진행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시험에서도 일반 공법보다 소음 발생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고강도 수지 모르타르 시공이 이루어지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가벼운 발포 고무 합성 수지와 무거운 시멘트가 분리되지 않고 사이사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 특수 개발한 유화제를 이용해 적절한 비율로 배합 후 타설하게 되는데 이처럼 완충제를 배합해 타설하는 방식은 층간소음 저감은 물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네, 저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A 칩을 이제 시멘트 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진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기층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 공사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또 이 시공성에 대해서도 양생 기간도 매우 빠르고 일반 보편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일이 걸린다면 저희는 이제 겨울에도 3일, 4일이면 충분히 양생이 다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최대 고민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신건축공법에 전국에서 시공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은 앞으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식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보통 수거, 분리,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폐기되거나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처치 곤란 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의 한 기업에서 식품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여 성공열전 K에서 만나보았다. 이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제품 공정 시 발생되는 식품 부산물을 양돈, 육개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회사로 골칫덩이 폐기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종합재활용업으로서요. 식품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 부산물을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 폐부산물이라고 칭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재활용업을 통해서 사료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업에서 생산 중인 가축 사료의 주 원료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제과 제빵분, 한약재 부산물, 폐치즈 부산물 등인데 빵, 과자, 라면 종류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거기에 두부를 생산하고 남은 콩비지 부산물류,
그리고 치즈 부산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발효 기술 그리고 건조 기술을 도입해서 식품을 재활용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부산물 사료 재활용에 있어 핵심은 유해한 세균을 억제하는 생균제인데 우리 몸으로 치면 장내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유산균의 역할과 유사하다. 생균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항생제가 금지되면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2011년도부터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기술인데요. 박테리오파지는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미생물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데 여기에 유산균 및 바실러스균을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박테리오파지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고 이런 항생제 대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사료에 적용시키면서 양돈 농가든 양계 농가에서 발생되는 질병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011년부터 사료에 항생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축산 농가의 고민이 깊어졌는데 이에 이곳에서는 생균제를 이용한 식품 부산물 발효 사료로 소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돌파구를 찾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사료, 비싼 사료가 좋은 사료다 해갖고 비싼 걸 썼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생산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등급은 똑같이 나오고 생산비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발효 사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료에 저렴한 사료에 발효 사료를 이제 일부분 첨가를 해서 같이 주게 되니까 사료의 스펙도 올라가고 소의 등급도 올라가고 생산비는 낮추고 이제 등급은 올라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사료에 생균제를 쓰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가축의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육류 생산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추구용 발효 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생물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 미생물의 발효에서 나오는 유기산 성분이 추구가 상당히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 기호성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고 배합 사료의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농가의 사육비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소화제 같은 경우는 위와 장의 연동성을 높여줘서 소화액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료 품질이 좋지 않거나 소화가 되지 않았었을 때 바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제 개발입니다.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발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수입 사료 원료를 대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는데 그동안에 폐기되고 매립되고 소각되어 있던 부분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사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의 범위를 넓혀서 수입 곡물 자체를 대처할 수 있는 더 넓게 대처하고 농가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심 먹거리까지 제공하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이들 기술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네,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다이어트에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독일이라는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의 건강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음식을 덜 먹게 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참조하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채널 A